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GS 2기 첫 수업인데 간단하게 본 수업 앞서서 OT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소개는 여러분들 하도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먼저 그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제가 신림동에서 나름 최고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입소문은 많이 안 났지만 그래서 이제 다른 노무사님들도 적중률이 거의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GS 2기, GS 3기 모의고사가 똑같이 나온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주제별로 했을 때는 100% 적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GS 3기 다 끝나고 최종 마무리 특강을 하잖아요. 그 학급 특강에서도 100%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 볼 때도요. 우리가 이제 1회 모의고사를 봤는데 노원 같은 경우에 25점짜리 기준으로 3문제인데 3문제 중에 똑같이 나온 문제가 2문제입니다. 역대급이죠. 예. 그래서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단 GS 3기, GS 2기, 3기는 우리가 사례 문제 위주로 돌아갑니다. GS 0기, 1기에서 기본 법리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강조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답안지 작성을 안 하고 나서 실전에 들어가시면요 알고도 못 씁니다. 그래서 온처음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또 실강인데 우리가 복습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 본인들이 답안지를 제출을 설령 안 한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제가 강조한 문제들은 꼭 답안지 작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학급 특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안 들으시는 분들 꽤 많고요. 그리고 내공이 안 되셔서 따라가지 못해서 안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 수업은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마무리 학급 특강은요 우리가 1년 동안에 배웠던 모든 출제 가능한 논점들을 한 방에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공이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은 속도로 나가시면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배속 이상으로 한 범위를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고 또 공부가 너무 안 되셨다. 1차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2차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 수업 들으시면서 제가 강조한 문제라도 암기하시면은 최소한 노동법은 백지내지 않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좀 썰렁한 얘기인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표준 점수제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 표준 점수제가요 언제 도입이 됐냐면 이게 여기 날짜를 보시면은 2010년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연대 통계학과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요 표준 점수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1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선택 과목만 표점제를 돌립니다. 선택 과목. 자, 그런데 2차의 경우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과목당 난이도가 다르대요. 공통 과목. 그래서 이때는 전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표점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거 역대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시험을 보는데요. 공통 과목에 표점제가 들어가는 거는 공인노무사 시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점수제 적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노동경제학이요. 점수가 굉장히 잘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경제학에서 최하점이요. 60점이야. 최고점은 80점대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경제학 선택하신 분 중에 떨어지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표점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 시점이 2011년이야. 그래서 이때는 1차하고 2차하고 선택 과목만 적용합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죠. 자, 그런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 2016년도에 이게 전과목 표점제로 도입됩니다. 1차는 선택, 2차는 전과목.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과목이 표준 점수로 간다. 이거는요 어떤 분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불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표준 점수를 돌리면요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A 과목이 전략 과목이야. 나는 그 과목이 출중해. 자, 그런데 그 과목에서 전체 평균 점수가 낮아요. 낮아. 자,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제 다른 과목은 점수가 높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쪽 점수가요 베이스업이 돼버립니다. 베이스업이. 그러면은 내가 원래 남들보다 잘 봤던 점수가 그 폭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점은 첫 번째가 이 원점수를 표준 점수로 돌렸을 때
이 점수가 표점제다 보니까 이게 정규 분포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가운데로 다 몰리다 보니까 원점수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시험 난이도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공부 실적에 따른 점수 보상이 받지를 못하는 거죠. 결여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여러분들 2차에서 꽈라 점수가 있잖아요. 40점을 못 받으면 아무리 평균을 60이 넘어도 떨어지는데 사실상 꽈락 점수가 나오질 않아요. 거의 표점을 못 돌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제시, 삼시, 사실 해가지고 내공이 쌓였어. 근데 그분들이 이 표준 점수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표준 점수제는 제가 수년 동안 관계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런 불안정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폐지가 되는 게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시점이 정확히 이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이게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거는 저 혼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한양대에서 이 교수님이 경영학과 교수님이 모 교수님이 용역을 하셨고요. 그때 이제 현직 노무사분들 그리고 신림동에 있는 수험생분들 패널들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가가지고 그 설문에 좀 응했거든요. 그때 이제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내부적으로 한 80% 정도는 원과목, 그러니까 공통과목 표준 점수제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관계자분들 모든 분들이 공통과목 표준 점수제는 폐지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공부할 때 이제는 표준 점수제는 선택 과목으로 가는 거고 공통 과목은 원점수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간 학습 전략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GS 2기, 3기 과정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표를 왜 끌고 왔냐면 지금 1차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1차 올해 언제 보죠? 5월 25일. 근데 이 1차에서 작년과 다른 게 차이점이 뭐죠? 이제 25점이 아니라 40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만일에 이 시점에서 GS 2기에서 우리가 1차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GS 2기를 따라가면서 1차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만일에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일단 1차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고 2차를 따라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은 우리가 작년보다 조금 빠르죠. 8월 31일에서 9월 1일까지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GS 2기를 못 따라가고 1차를 가시는 분들은 요 3개월 동안에 정말 죽으라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 또 중요한 내용이죠. 최종 일주일 일정인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획은요. 우리가 세우는데 그 계획 실천력이 보통 70%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큼 꼭 세워주시기 바래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시험 과목이 토요일이 노원, 노트, 인사관리 그리고 일요일이 행정, 선택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최소한 시험 보기 전에 이래독은 돌려야 되잖아. 그러면 토요일 날 시험 보기 직전 금요일 날은 뭐 할까요? 당연히 오전, 오후, 저녁 나눠가지고 이거 이래독 돌리고요. 자, 그럼 목요일 날은 뭐 할까요? 토요일 날은 당연히 일요일 날 볼 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토요일 날 시험 끝나고요. 집에 가시면 4시 반에서 5시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이제 과부하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적으신 분들은 3시간, 좀 많으신 분들은 5시간이야. 그럼 그 시간 동안에 행정하고 선택 과목을 다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행정은 분량이 적지만 좀 어렵죠. 이해하기가. 그래서 행정을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하시면은 여기 토요일 날 행정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에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 시간을 선택 과목을 정리를 하셔야 돼. 자,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금요일 이전 거를 보시면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금요일 날 노원 노트 인사과를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은 당연히 일요일 날 볼 행정하고 그리고 선택 과목을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일월화는요. 일월화는 우리가 토요일에 보는 과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노원 그리고 노트 그리고 인사관리. 저 같은 경우에는 법 과목이 자신 있으니까 먼저 해. 왜? 먼저 한 게 조금 더 빨리 날아가죠. 늦게 공부한 게 그만큼 머리 남으니까 우리가 과목별로 봤을 때 내가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게
좀 불리하다 그런 것들을 가장 늦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과목씩은 정리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노동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선택 과목이 사실상 여러분들 노동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토요일 날 저녁에 행정은 정리가 되는데 선택 과목 정리가 안 돼요. 노동법 아무리 잘 맞아도요, 선택 과목 망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선택 과목에서 뭐 민소 그리고 경영 조직, 노동 경제학 장단점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많은 선택을 하는 게 노동 경영 조직이죠. 근데 경영 조직의 최대 단점이 이제 분량이 많다. 단점은 평이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 조직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최소한 한 3시간 정도로 단권학을 낼 수 있도록 좀 마무리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작업이 안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노동법 마스터 전략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노동법은요 다른 과목과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하실 때 최대 단점이 뭐냐? 모든 과목을요 답안 작성이 똑같아. 노동법, 행정, 인사관리, 선택 과목 답안 작성이 똑같습니다. 어떤 형식이냐? 약간은 단문형으로 씁니다. 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수님들이 법대 교수님하고요 상대 교수님들이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이제 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법대 교수님들은요 상대 마인드로 답안 있으면 점수 안 줍니다. 또 상대 교수님들도요 법대 마인드로 쓰면 점수 안 줘요. 그래서 답안이 쓰는 풀이 우리가 경영학과 쓰는 답안 풀하고 법대 쓰는 답안 풀이 틀려요. 그리고 또 법 과목에서도 행정 쓰는 답안지 풀하고요 또 실제법인 노동법 쓰는 답안지 풀이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전문가 시험을 접하다 보니까 그거를 과목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들을 여러분들 공통 답안 쓰는 풀로 가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GS 2기 과정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노동법만큼은 실체법에 접근해서 제가 논점 정리 사항 검토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려면은 사전에 여러분들 GS 연기 일기 때 강조했던 판례 법리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다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례 현출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GS 일기 때 뭐 쪽지 시험 보고 이렇게 다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내용이라 빼고 GS 2기 과정에서는 우리가 매주 75점 시험 보고요. 그리고 제가 PPT 강의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판서 시간을 최대한 줄입니다. 그리고 제 판서 자료를요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GS 2기 과정에서는 우리가 판례집 말고 또 뭐가 추가되느냐? 사례집이 추가됩니다. 그럼 양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판례에 있는 문제가 사례로 제가 변형시킨 것들은 판례는 빼고 사례 문제로 대체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GS 3기 과정에서는 이제 GS 2기 과정이 다 끝났다는 전자에서 우리가 필합을 위해서 매주 150점의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리고 사례집으로 전체 1회독을 해드립니다. 빠지지 않고. 그리고 제 수업은 3강 수업이 아니라 우리가 4강으로 수업을 해요. 4강으로.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150점 시험 보시고 그리고 한 타임 수업하고 그리고 오후에 세 타임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GS 3기 과정에서도 이 PPT 자료를 제가 서브노트로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도 있지만 올해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1주차 강의에서 답안지를 제대로 못 쓰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답안 쓰는 풀 딱 한 번 OT로 설명해드리고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목차라는 게 있는데요. 목차는 원칙적으로 크게 3개입니다. 그래서 로마자가 대목차,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가 중목차고요. 양가로가 소목차입니다. 여기에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세목차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목차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목차로 씁니다. 그리고 원목차는 절대 쓰지 마세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반목차까지 들어가고요. 원목차는 절대 쓰지 마세요. 이 원목차는 요거는 본문에서 근거 제시할 때 쓰는 겁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보시면요.
목차 순서인데 우리가 노동법은 이게 공통이야. 그래서 로마자 1은 논점 정리. 그리고 로마자 2는 이제 법리인데 이거는 매번 바뀌겠죠.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안의 적용 또는 사안의 검토를 하고요. 네 번째는 결론이에요. 이 순서는 꼭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분량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점 정리는 5줄에서 7줄 정도로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법리는 2.5페이지로 맞춰주시고 사안의 검토를 우리가 한 페이지를 목표로 합니다. 한 페이지.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3줄에서 5줄 정도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법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 법리에서는 첫 번째 이 제도의 의의를 쓰는데 이 의의에 뭐를 쓰느냐? 법 조문 그리고 취지 등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법 조문을 우리가 좀 더 구체로 설명하고 있는 관련 판례를 쓰는 거예요. 판례. 물론 판례 주제들을 우리가 따로따로 잡으셔야겠죠. 자, 이게 이제 법리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결론은 뭐냐 하면 결론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돼요. 갑과 을이 대립을 하는데 야 갑이 오라. 그럼 을이 납득하겠어요? 을이 그러는 거죠. 왜 갑이 오라? 갑이 왜 오라? 왜 내가 틀려? 물어보면 이걸 설득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그 설득시키는 주제들이 뭐다? 그 설득시키는 주제, 설득하는 주제. 그게 논점의 정리예요. 그래서 설득하는 주제들이 보통 25점 기준으로 최소 2개 내지 보통 3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논점의 정리는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단순하게 근거만 제시하면 단문형 주제고요. 이 주제들이 사실관계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연결하는 게 논점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어떻게 쓰느냐?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데 이 답을 쓰는데 여기에 근거를 쓰는 거죠. 이 근거는 뭐야? 논점의 답이에요. 논점의 답. 그럼 이제 뭐냐? 사안의 검토. 이 사안의 검토는요. 우리가 논점에서 잡았던 주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어떠한 논점은 이래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 그게 사안의 적용인 거죠.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문단 구성을 이제 넘어가는데, 자, 우리가 문단 구성은요, 우리가 답안지를 보시면은 이게 한 페이지에 22줄입니다. 22줄. 자, 22줄인데 글자 크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글자를 너무 크게 써도 안 되고 작게 써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간 간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줄에 몇 줄 정도가 들어가냐 하면 한 줄에 22자 정도가 되도록 우리가 답안지 구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띄어쓰기는요, 우리가 목차별로 띄어쓰는 게 아니라 목차를 중심으로 가지 않고요. 항상 단락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단락의 주제가 바뀌면 한 줄을 띄는 거예요. 그러면 목차가 바뀐다. 당연히 주제가 바뀌겠죠. 그럼 한 줄 띄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쓰는 분량인데요. 자, 우리가 그 100점 시험 문제는 우리가 100분 주고요. 노동법 같은 경우는 75점, 75점에서 75점에서 각각 75분입니다. 그러면 25점짜리 문제를 풀려면은 우리가 25분이 걸리는데 25분을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답안지를 쓰다 보면요. 필력이 떨어져. 그렇죠? 또 뭔가 목차를 구성하거나 글을 쓰다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5분 정도 뺍니다. 5분 정도를 빼면 우리가 한 문제당 얼마가 되죠? 한 문제당 20분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페이지는요. 요거 다 합치면 몇 페이지일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4페이지니까 자, 20분을 4로 나누니까 한 페이지는 얼마죠? 5분이 되는 거죠. 5분. 자, 그러면 이제 이 20분 동안 쓰는 거고 나머지 5분 동안 뭘 하느냐? 목 찾았는데 한 3분 정도 쓰고요. 그리고 22분 정도는 우리가 나중에 필력이 떨어질 때 글 쓰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떨어져요. 그때를 위해서 2분 정도는 세이브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펜을 쓸 때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수험생활 할 때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합격을 위해서는요. 미리부터 우리가 수험용
그러니까 볼펜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시험장에 쓰는 그 펜을 구입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연습 답안지를 좀 써주시기 바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펜 굵기는 아무리 못해도 0.7 그리고 우리가 1mm 여기까지 가능해요. 근데 1mm를 쓰면은 글자 굵기가 좀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얇은 글씨를 쓰다가 굵고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0.7 그리고 좀 나는 그래도 1mm 써도 괜찮다면 1mm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글자체는요. 우리가 정자로 쓰는 거는 저는 비추. 여자 수험생들은요. 어떻게 쓰냐면 정자로 쓰면서 빠르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자로 쓰면은 아무래도 필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흘렸으면 아무래도 필력이 좀 좋아지겠죠. 근데 그 흘렸을 때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왼쪽으로 쓰지 말고 오른쪽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점 정리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글자를 우리가 대생하듯이 논점 정리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럼 딱 봐도 가독성이 어디가 좋죠? 얘가 좋습니다. 왼쪽으로 흘리는 것보다.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흘려 잡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약간 눕혀서 쓰시면 필력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GS 2기 3기 때 여러분들이 그냥 글 쓰다가 찍찍하고 뭐 하시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냥 함부로 찍찍했다 그러면은 이거 오답 처리됩니다. 부정 처리로. 실제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GS 2기 3기 때부터 습관을 좀 잡겠습니다. 그래서 정정할 때는 수정펜 요거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썼던 질문에다가 두 줄을 그어요. 그래서 요거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땡땡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위에다 쓰는 게 아니라 요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쓸 때요. 우리가 뭐 제1문, 제2문 그렇게 쓰지 마시고 제1문이면 항상 거기다가 우리가 주제를 좀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1문이 뭐였죠? 근로작성 판단이죠? 그러면 제1문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근로작성 이렇게 간단하게 그럼 교수님들이 문제 봤을 때 실수를 안 하는 거죠. 이거 근로작성 썼구나 이런 식으로 그 표기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쓰고 나면요 제1문 끝 요거를 옆에 밑에다 써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까지 다 쓰고 더 이상 이제 쓸 내용이 없다 하면은 우리가 요렇게 요런 표시를 해주시고 이하 여백 이거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2차 공부하시면서 항상 분량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 그래서 이럽니다. 항상 4페이지를 써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25점인데 25점을 4페이지로 씁니다. 4페이지. 그럼 이거를 계량화 시켜 볼게요. 그럼 한 페이지에 배점이 몇 점이죠? 이거를 4로 나누니까 6점이잖아요. 대략. 6, 4, 24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3페이지 썼어. 정말 완벽하게 3페이지 쓰면 계량화하면 얼마야? 18점이죠. 18점인데 우리가 노도법 다 쓴다고 100점 주나요? 아니죠. 잘 정말 최고점 받아봐야 과거에 우리가 원점수 갈 때 한 68점. 지금 표전제이기 때문에 68점 나오진 않아요. 거의. 그 68점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보통 고득점이 64, 65예요. 표점이면. 자, 그러니까 요거 내리면 이게 얼마 정도 되겠죠? 한 15점 되겠지. 그러니까 3페이지를 써도 우리가 군구더기 없이 완벽하게 썼다 하면은 합격점은 나와요. 대신에 우리가 그 합격점이 나온다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위험도는 좀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4페이지 쓰는 걸 목표로 하시고 도저히 안 된다 싶으시면 이제 3페이지를 쓰되 3페이지를 쓸 때 군구더기 없이 완벽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답안지 풀은 어떻게 되느냐? 띄어쓰기 간격을 볼게요. 자, 일단 목차는요. 대목차고 중목차는 여기 첫 번째 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1문의 1 쓰시면 여기다가 해당 주제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한 줄 뗐습니다. 왜? 내용이 바뀌니까. 그래서 대목차 1 쓰고 논점 정리하고요.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단락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용이 바뀌는 한 줄 띄시고 자, 목차와 목차 간의 간격 다 붙입니다. 그래서 대목차 쓰고 중목차 쓰고 단락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또 바뀌잖아요. 한 줄 띄고 이제 중목차 쓰고 본문 내용 들어가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목차, 중목차, 소목차 있고요. 그 다음에 반목차까지 있네. 자, 우리가 목차 칸에 한 칸밖에 없으니까 이 한 칸에는 우리가 대목차하고 그리고 중목차까지 쓰는 거예요. 중목차까지. 그리고 본문 내용에 소목차하고 반목차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단락 끝나니까 이렇게 쓰고. 자, 하나의 목차 안에 내용이 틀려져. 그러면 가독성을 위해서 한 줄을 떼시는 게 좋습니다. 한 줄을 떼는 거는요, 우리가 가독성을 위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단락이 바뀌면 한 줄을 뗀다. 이거 꼭 지켜주세요. 단락 주제가 바뀔 때 한 줄을 띄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 하면은 맨 끝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긋고 제1문의 1끝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서 이하 여배. 이렇게 하시면 답안지 쓰는 풀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는 한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고 강의 계획서는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강의 계획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휴강인 날이 있죠. 1차 시험이 보는 5월 그 25일 날 1차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5월 25일, 5월 26일 이때 주말반은 우리가 휴강을 하니까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강의 계획서 뒤편에 진도표가 있는데요. 자, 이 진도표는 이게 100% 맞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노원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좀 많아요. 그래서 노트보다 노원의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다 보면 모의고사 문제를 그냥 우리가 진도 맞춰가지고 출제도 안 되는 주제에서 억지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나가는 진도하고 우리가 실제 나가는 수업 진도가 좀 엇갈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수업을 넘어갈게요. 자, 오늘 1문을 보시면요.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계법상 근로자성이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근계법상 근로자성은 우리가 27회 때 백화점 그 판매자, 백화점에서 물건 이제 그 의류 판매자죠. 이 의류 판매 매니저가 근계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인가 이게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보는 게 33회잖아요.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은 우리가 실제 노동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출제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B 마이너에서 한 B 제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라는 의미에서 출제를 좀 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근로자성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할 건데 먼저 제 수업 나가는 거는요 이렇게 나갑니다. 모의고사 나가는 거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모의고사 관련된 주제를 제가 판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 요해책 있죠? 요해책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내공이 됐으면 판서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서브노트 자료를 제가 제공했으니까 그 서브노트 자료 가지고서 또 정리가 되세요. 그래서 자료가 계속 중복되는 자료가 좀 많은데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논점 정리 사항 검토 이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해책으로 보시면요. 일단 31페이지 서브노트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근로자성과 관련돼서는 일단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용을 꼭 써주셔야 되죠. 근로자 개념이 무엇인지. 그래서 의의에서 써주시는데 자, 근로자람은 직업 종류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죠. 자, 그래서 개념을 분설하는데 우리가 사례 문제에서는 개념 분설을 장화에 쓸 필요 없습니다. 법조만 쓰면 너무 성의 없이 보이니까 법조문 쓰시고 그리고 한두 줄 정도 필요한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좀 써주시면서 노조법상 근로자와의 차이점을 언급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되겠죠. 자, 만일에 단문으로 출제됐다. 그러면 단문으로 출제되면 우리가 사항 검토 내용이 없잖아요. 그 사항 검토 내용을 뭐로 채운다? 개념 분설 내용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분설을 우리가 네 가지를 줄이면 네 가지를 뽑으면 첫 번째 직업 종류에 관계없이가 나오고요. 두 번째 임금 목적으로, 세 번째 사업 또는 사업장.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근로제공인데 이 근로제공 형태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먼저 직업 종류 관계없이인데 이 직업 종류 관계없이는 우리가 키워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직종 불문합니다. 생산직, 사무직 불문하고요. 자, 두 번째 고용 형태 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냐 아니면은 단시간이냐 쉽게 말하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거 불문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이한 게 있죠.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근기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자, 다만 우리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 특별법이 먼저 우선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작년까지는 제가 요의 책도 다 읽어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강도 하고 또 말속도도 빨라지고 좀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부분들, 연기 읽을 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판서 내용으로 하고 별도로 요의 책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 목적입니다. 자, 임금 목적인데 임금 목적은 많이 쓸 일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 개념 있죠? 임금의 정의 개념. 그거 쓰시면 돼. 그래서 임금의 정의 개념은 크게 네 가지죠. 먼저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주는 건데 이유가 있죠. 뭐로 준다? 근로제공 대가로 준다. 그리고 명칭 불문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 또는 사업장 개념은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사회생활 지위에서 하는 일로서, 업으로서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이때 계속성은 우리가 계속한다는 어떤 현실적인 개념보다는 계속해야 될, 계속할 의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는 작업 조직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장 개념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장 개념은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있는 걸 의미하죠. 보통 사업장은. 근데 이 사업장에 재량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장의 개념은 원칙은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있는 건데 이러한 사업장의 노무나 또는 어떤 획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준 경우도 우리가 사업장법에 포함할 수가 있다. 자, 거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제공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 근로제공은 뭐 이제 정신노동이나 육체노동 이런 거 불문하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계약 적법 여부 불문한다. 요걸 이렇게 할까요? 계약 적법 여부 불문한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되죠. 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기 때문에 실업자라든가 구직자는 포함되잖아요. 자, 실업자나 구직자는요,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에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개념 분석을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만일에 공무원이 좀 문제가 되면 공무원 내용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노조포상 근로자성을 좀 강조하고 싶다 하면은 요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 나오죠. 자, 지금 요걸 좀 볼까요? 아유, 너무 빨리 돌렸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많으면은 이게 조금 애매해. 자, 여러분들 판례는요 항상 강조하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법조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면 그 법조문에서 판례가 어떤 포인트에서 강조가 되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지금 직업 종류 관계없이 나왔고요. 임금 목적 나왔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나왔고요. 근로 제공인데 사람들이 근로랑 노무랑 일이랑 구분을 못합니다. 도대체 근로가 뭔데? 여러분들은 이제 내공이 되신 분들은 이 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게 근로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판례가 이 근로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종속적 관계에서 이 내용이 강조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판례 법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판단 기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근기법 제2조 제2랑 제1호 내용이 반복되죠. 자, 계약 형식 불문하고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됐죠. 자, 임금을 목적으로 나오죠. 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나옵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데 뭐가 나온다? 종속적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근로상 판단에서 이 종속적 관계를 꼭 써주시고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도대체 종속적 관계가 뭔데? 법률 관계에서 종속적 관계가 뭔데?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그러면 이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설실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종속 노동성, 그리고 두 번째 독립사업자성, 자, 세 번째 보수 근로 대가성, 네 번째 계약관계 전속성. 자, 정확히는 계약관계의
전속성과 계속성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요소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종속 노동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GS 2기 과정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내용 다 아신다고 보시고, 자, 우리가 일단 종속 노동성은요, 일단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요. 내가 회사 가서 할 일이 뭔지 업무 내용이 정해집니다. 또 회사에서 지켜야 될 룰이 있겠죠. 복무규율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일하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죠. 자, 그래서 상당한 지휘 감독이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독립사업자성은 두 가지가 있죠. 독자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들어갈 어떤 비품 등이 있어. 그러면 이거 누가 사죠? 사업자면 개인이 사는 거고요. 내가 근로자면 회사한테 사달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여부. 자, 여기에 추가적이 있죠. 비품 소유, 제3자 고용, 돈 드는 거예요. 비품은 우리가 물건비고요. 그 다음에 제3자 고용은 인건비죠.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면서 들여난 비용을 스스로 자신의 계산으로 처리하면서 사업을 영위했다. 그럼 이거는 개인 사업자가 될 겁니다. 자, 또 우리가 매출과 관련해서요. 이윤 창출, 손실 처리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여부. 예를 들어서 백화점 판매를 물품 판매합니다. 개인 사업자면 내가 세일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내가 판매 물품도 내 마음대로 하겠죠. 근데 주어진 물품을 주어진 가격으로만 판매를 한다면 이거는 이윤 창출,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볼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수 근로대가성입니다. 자, 보수 근로대가성은 내가 받는 돈이 일한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또 우리가 세금 뗄 때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떼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무제공관계 계속성과 전속성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직장이잖아요. 직장이니까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 다른 데 가서 일을 못해. 이게 전속성입니다. 자, 우리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을 대신해서 노무를 제공케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독립사업성과 관련된 징표예요. 대행, 나를 대신해서 일을 시킨다. 이거는 전속성이 아니고 독립사업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전속성은 내가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일을 못하는 거. 이게 전속성입니다. 이거 두 개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자, 또 내가 한 직장에서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 그러면 근로여성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요소인데요. 기타 요소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4대 보험 처리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주의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타 요소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있죠. 자, 부차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차적 요소는 사인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들은 설령 그러한 것들이 인정된다 또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곧바로 근로여성을 인정 또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착 요소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취업규칙 적용 여부, 자, 두 번째 근로소득세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는 여부, 또 근로세 징수 여부, 또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주의를 인정받고 있는 여부. 자, 이런 것들이 부차 요소다. 그래서 이거 한 판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제 수업 따라오신 분들은 두 문자 다 기억나시죠? 두 문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근로상 판단 기준과 관련돼서는 두 문자, 여러분들 종근당 사건 아시죠? 그래서 형고도 실사임 종근, 이렇게 형고도 실사임 종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 지분표 5가지가 있죠. 종사보관기입니다. 종사보관기. 자,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종속 노동성과 관련해 가지고 내규 상시장이었죠. 내규 상시장. 그리고 독립사업성과 관련해서는 비례, 독자 사이, 이손 위안이었고요. 여기에 요걸 하나 더 씁니다. 비대, 독자 사이, 이손 위안. 자, 그 다음에 보수 근로대가성은 대기소. 기억나시죠?
자, 계약관계 전속성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전개로 순서를 좀 바꿔주시고요. 전개. 그리고 기타 요소는 장지. 그리고 부착 요소는 Q 기소장. Q 기소장. 그래서 지금 한번 암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근로자성 관련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일단 법조문 쓰시고요. 그리고 판례법리는 우리가 종근당 사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고도 실사임 종근, 종사보관계에서 종이 뭐였다? 내규상시장. 그 다음에 사는 우리가 비대, 독자 사이 이손 위한. 자, 그리고 보는 보수 근로대가성은 대기소. 자, 노무제공 계약관계 전속성과 계속성은 우리가 전개, 그리고 기타 요소는 장지,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부착 요소는 Q 기소장. 이거 한 판은 머릿속에 달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험 문제를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 쓸 때는요. 논점 정리, 그리고 사안 검토, 그리고 결론. 요거는 일단 동일하고 우리 법리를 볼게요. 법리 목차. 여러분들 법리 목차를요. 단순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 암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진 않고요. 내공이 되시면 목차는 따라옵니다. 내공이 되시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가 주장한 것들이 뭔가를 찾는 거죠. 그럼 여기 사안은 자, A 회사는 지금 갑이 이제 근로자가 아니다. 업무 위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할 거고요. 갑은 아니다. 나는 근로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법리에서는 뭐냐. 해당 당사자가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인가 하니까 주제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쓴다. 그래서 첫 번째 의의에서는 뭐를 쓴다? 법조문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조문에서 이제 문제했던 근로제공 형태가 무엇이냐. 그래서 근로자산 판단은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한다. 그럼 이 종속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종사기업으로 판단하는데 부착 요소로서 사인자가 경제적으로 우울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건들, 즉 Q 기소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착 요소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게 이제 법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단순 암기하는 게 아니라 흐름만 잡으시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사안 검토를 쓰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사안 검토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쭈르륵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결론을 설정하고 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근거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 결론에서 그래서 갑은 근로자성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근거가 논점에 대한 답입니다. 논점은 우리가 해당 당사자가 근로자성 인정되려면 일을 하는데 무슨 관계에서 일을 해야 된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종속적 관계. 그러면 이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려면 아까 판례 법리가 종사보관기로 나눠졌죠. 그걸 각각 다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사보관기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인자가 근로자성을 부정되는 징표들을 나열할 거라는 거죠. 그게 뭐다? 부차적 징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부차적 징표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A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완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설문 내용인데 빠르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A 회사는 그 조직 자체가 지역본부, 지역단 그리고 지점장으로 이어지는 영업조직을 가지고 있죠. 자, 이때 지점장은요.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점장 외의 보직도 순환하는 일반직 지점장. 자, 그다음에 그럼 일반직 지점장은요. 이 지점장은 회사 직원이죠. 근로자성 인정됩니다. 자, 그리고 FP 신분을 보유한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있네요. 그럼 이 회사는 지점장이 두 가지야. 하나는 해당 회사 소속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일반직 지점장과 그리고 계약 형식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점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양자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A 회사와 지점장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야. 근데 회사는 뭐라고 할까요? 야,
근로계약 체결한 게 아니라 나는 업무위탁계약 체결했잖아. 그러니까 너 근로자 아니야. 이렇게 가겠죠. 근데 우리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 계약 형식 불문하고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의 재원에 따라 판단하니까 계약 형식은 중요한 징표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요.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기간이 꽤 기네. 그럼 여기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예요?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그게 떠올리셔야 돼. 또 A회사가 위탁계약형 지명을 금발했다. 자, 이러한 위탁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해지를 할 수 있었고 계약을 해지한다. 이거는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거죠. 또 A회사의 필요에 따라 위탁계약형 지점장과 소속 지점 변경이 가능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 근로계약 체결했을 때 해고 또 전직 명령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인사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즉 일종의 지휘감독이 있다는 거죠. 또 갑은 업무 담당 지점의 운영 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 설계사 도입 그리고 교육 및 관리 보험 모집 지원 업무 보험 계약에 대한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하였다. 자, 그러면 이 가부 업무 내용을 봤더니 보험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보험 실적이죠. 그럼 이 보험 설계사에 대한 관리 업무는 이 보험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일까요? 아닐까요? 핵심적인 업무죠. 근데 핵심적인 업무를 야 이거 너한테 믿고 맡길 거니까 네가 책임지고 다 해. 떨굴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 설계사에 관련된 업무는요. 이 A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관리 감독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을 뉘앙스로 답안지 구성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관리 감독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위탁계약형 지원자에게는 정규 사원에게 적용되는 복무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무 규율의 적용 여부 이거는 부착 요소였죠. 됐죠? 그 다음 또 보시면요. 위탁계약형 지원자에게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이것도 종속노동생에 관한 징표가 부정되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지점 내에 A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활동 시에는 지역단의 보고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휴가 일정도 지역단에 보고하였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면요. A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근무 장소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지금 외근을 나갈 때 현장 활동을 할 때에는 지역단에 보고하니까 지금 A회사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그 다음 중요한 내용 나오는데 A회사는 지역단장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 갑을 비롯한 지점장에게 영업 목표 실적을 제시하였고 할당량을 제시하는 거죠. 자, 지점단으로 하여금 메신저, 전화, 서면 그리고 대면으로 일일 보고, 현장 보고 활동 그리고 월말 마감 보고 등을 수행토록 하거나 목표 달성 방안을 제출하였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페이지가 넘어갔지만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징표들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A회사는 영업 제기준의 규정 등에 따라서 위탁계약형 지점장 갑에게 담당 지점 운영비 그리고 시책비를 지급하였고, 자, 그리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운영하는 지점에 A회사 소속 서무직원을 배치하였다. 즉 지금 지점장 업무를 우리가 보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물건 비용 그리고 인건비 비용을 누가 지출하고 있죠? A회사 지출하죠. 그러면 이 지점장은 우리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볼 수가 없는 거죠. 즉 독립사업자성이 부정되는 징표입니다. 자, 한편 A회사는 영업제의 기준에 따라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자, 그러니까 회사는 뭐라 할까요? 야, 나는 임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그냥 업무 위탁에 따른 일정 금원 수수료만을 지급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수료에 대한 법적 성격을 뜯어봅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매년 다소 변동이 되었지만 지점 모집, 보험 모집, 그리고 유지 등 실적에 따라 지급이 되었고, 그러면 지금 이 지점장의 어떤 업무는 지금 보험 설계사들의 관리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보시고 또 지금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최소 수수료 금액이 보장되네요. 그래서 최초 6개월은 500, 그리고 그 이후에는 최소 200, 300이 보장되니까 이 최초 6개월 500이나 또는 그 이후 200에서 300의 임금은 최소한의 기본급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A회사는 영업체 기준에 따라 일반직 지점장과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도 하였다. 또한 차량 교통비 그리고 자녀 장학 지원 그리고 보험 가입 그리고 경조 수수 등 복리후생도 지원을 하였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실제 위탁계약형 지점장과 일반지 지점과의 어떤 업무 내용이라던가 어떤 대우 처우 이런 것들의 실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답안서는 풀인데 일단 결론은 그래서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A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세부징표 종사보관기로 판단됐죠. 그래서 먼저 종속노동성과 관련된 징표들 한번 보시면요. 여기 담당 직원은 운영, 관리활동을 총괄하면서 보험 설계사, 도입, 교육 관리, 보험 모집 지원 업무, 그리고 보험 계약 유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러면 업무 내용이 A회사에서 지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업무는 보험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A회사로서는 이런 위탁계약형 지정된 갑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할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그런 걸 먼저 전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록 위탁계약형 지점장을 체결하였지만 여기 그다음 여기 줄친 거 보시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매칭을 통해서 목표 실적 제시하였고 그리고 달성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건 아까 말한 이렇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가 인정된다? 상당한 지휘 감독이 인정된다. 그래서 논점 정리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에서 나오는 주요 키워드 문장을 쓰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게 사안의 검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제시하고 목표 달성 제출토록 하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 평가는 상당한 지휘 감독이 인정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자,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실제 업무 시간은 정규직 지점과 다르지 않다. 지금 여기서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실제 일하는 거는 우리가 정규직 지점과 차이가 없으니까 근무 시간 지연다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A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지점 운영 업무를 하니까 근무 장소도 특정되어 있고요. 보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평가는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등이 특정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해지 또 지점 변경 등이 가능하였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인사 이동에 대한 어떤 권한이 A회사에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담당 지원 운영비 시차비 지급 그리고 사무직원을 이제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독자 사유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가 없는 바 독립사업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 독립사업자성이 부정되니까 반대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겠죠. 자, 또 이 수수료는 보험 모집 그리고 이 유지 등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는 바 보험 모집의 관리 업무에 대한 근로 제공 대가로서 성격이 인정이 되고 있고요. 또 인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윤 창출과 손실을 초래될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수료 금액이 있는데 최소한도 수수료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이제 업무 특성에 기인을 하였고 그리고 근로대가 기본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키워드 쓰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판례에 있는 법리를 적용해서 법적 평가를 하는 거 이게 사안의 검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험 문제 그 예시 답안이 있죠. 그거로 보겠습니다. 일단 로마자 2 근기법상 근로자 의에는 여러분들 법조문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조만 쓰시면 좀 성의 없으니까 한두 줄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 근기법상 근로자는 직종 불문, 고용태 불문한다. 자, 그리고 근로제한과 관련해서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구별되는 징표를 써주세요. 그래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부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하죠. 근로자성 판단 기준, 기본 원칙 두 문자 다 기억하시죠. 형고도 실사임 종근. 종속관계 판단 기준. 자, 원칙은 우리가 종사 보관기 내용 다 써주시고요. 자, 부착 요소에서 Q 기소장. 자, 판례 검토를 써주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판례 검토가 사례 문제에서 지금 판례 변경된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크게 이게 가점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한 두세 줄 정도 써주세요. 그래서 업무지휘와 관련돼서요. 이제 과거에는 구체적 업무지휘였는데 지금은 상당한 지휘 감독으로 완화가 되었다. 그리고 또 판단 징표들이 과거에는 이게 병렬적으로 평가를 되었고 일부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상이 쉽게 부인돼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에서 지금은 강약 조절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강약 조절. 그래서 지금은 부차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리고 독립사업사성 그 판단 징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 그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안화 검토 보겠습니다. 줄친거 위주로 볼게요. 자, 갑이 수행한 보험 설계사 관리, 보험 모집 지원, 그리고 보험계에 대한 유지, 관리 등 자, 담당 지점의 운영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는 A회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 감독을 우리가 하려는 그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업무 이탈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지역본부 지역단 지점으로 이루어지는 영업 조직에서 이런 지역단장이 정규직 지점장과 위탁계약형 지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다른 방식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떤 자료 등이 보이지 않는다. 즉 위탁계약형과 그리고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단체 채팅방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구체적인 영업 목표 실적을 제시하였고 또 목표 달성을 독점하려는 차원을 넘어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해서 일일 보고 그리고 현장 보고 활동 등을 지시하였는 바 여기까지가 사실관계고요. 그 다음 법적 평가는 그런 바 A회사는 가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고 평가가 된다. 자, 그리고 종속 노동성과 관련돼서 또 업무 시간은 정규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또 일하는 장소도 A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이런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이 경우에 이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등의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다. 자, 또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해지를 할 수 있었고 또 A회사 필요에 따라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소속 지점 변경도 가능하였는 바 자, 실질적으로는 지점장의 정규직 지점장의 인사이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인사이동권이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독립사업자성입니다. 지점 사무실과 비품, 지점 운영 비용을 모두 A회사에서 제공하는 바, 자, A회사는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운영하고 있는 지점에 A회사 소속 서무 직원을 배치하였고, 자, 그 결과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가 없다. 자, 또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증가나 감소 이외에 지점 운영에 따른 이윤 창출, 손실 출해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자, 그 다음에 보수 근로대가성입니다. 실제에 따른 수수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었는 바, 자,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업무 특성이 기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자, 정규직 지점장도 기본급 외에 실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음으로 보수 편차가 있었고, A회사가 상당한 액수 최소 수수료를 보장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봤을 때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자, 또한 갑 등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지급받은 수수료 등이 지점 운영이라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약 4년간 A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서 업무에 종사했는 바 노무 제공 관계의 개수성과 전성도 인정이 된다. 자, 따라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걸 놓치면 안 돼. 자, 논점에 대한 최종 답이죠. 자, 임금을 목적으로 종수적 관계에서 A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자, 여기까지 쓰시면 안 되고요. 이제 회사가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이죠. 부차적 요소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록 A회사가 지점장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위탁 계약형 지점장에 적용되는 인사관리 시스템이나 근무 시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즉 복무규율이 없다는 겁니다. 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 실적에 따른 수준을 지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 이것들은 다 뭐다? 법적 평가 A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쉽게 근로성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사안화 검토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사안화 검토는요. 우리가 사실관계를 정의한 법적 평가인데 용어들을 판례법리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럼 이거는 일반화죠. 구체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안화 검토 하시는데요. 사용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사용자, 근로자 이런 단어 쓰면 안 됩니다. 만일에 근로자 생결 쓰려면은 거기에 A회사 또는 갑 이런 내용을 꼭 써주셔야 돼요.
사원 검토는 우리가 일반화하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된 당사자들을 적용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논점으로 갑니다. 거꾸로. 자, 이 페이지 논점의 정리. 자, 논점의 정리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가 다투고 있는데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법리들이 있죠. 그 법리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제일 중요해 뭐였다? 근로자성 판단하는 건 보세요.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문제가 된다. 이건요, 논점이 아니야. 자, A 회사는 너 근로자 아니야. 근로자 갑은요, 나는 근로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근로자다 아니다는 논점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문제예요, 문제. 근로자성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가 문제되는 거죠. 이게 논점이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논점 정리는 당사자 들어가는 주장을 우리가 판단할 때 누가 옳고 그른지 우리가 판단하는 핵심, 키워드, 멱살잡고 흔드는 거, 상대방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딱 잡는 거, 그게 논점이에요. 그러면 그 논점을 뽑았어. 그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제가 문제가 된다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판례 법률 키워드니까 도대체 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지 사실관계에서 어깨만 살짝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어깨만. 그러면 사용자의 주장을 언급하면 어깨가 살짝 보여줘. 야, 너는 근로계약 안 썼잖아. 너 기본급 없잖아. 이런 것처럼. 이해가 됐죠? 그래서 논점을 보겠습니다. 갑은 A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지점장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단지 실적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런 징표들은 뭐예요? 근로상이 부정되는 징표잖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문제가 된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쓰면 조금 양이 적어. 그래서 좀 더 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의 제공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종속 노동성, 그리고 독립사업자성, 보수 근로대가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잽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A회사가 핵심 업무인 지정 운영 그리고 관리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독립사업자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갑이 A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의 보수 근로대가성이 인정되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점에 대한 사항 검토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맨 뒤로 가셔서 결론. 자, 결론은 어떻게 쓰느냐. 질문에 대한 답의 형식으로 쓰는데요. 사안의 검토를 다 쓰면 안 돼. 사안의 검토를 요약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사안의 검토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논점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법적 평가가 사안의 검토죠. 그럼 논점에 대한 답들을 쓰는 게 결론에 대한 근거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논점에서 잡았던 첫 번째가 뭐였죠? 종속적 관계죠. 그러니까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바 근로자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위탁계약형 지점장 갑은 A회사와 지점장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바, 자,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A회사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근기법상 근로해상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해상 판단은 가장 노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 처음 답안지를 쓰시는 분들은 한 5번 정도는 필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베껴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업을 한번 들으시고 암기를 하시고 주요 키워드로 논점의 정리 그리고 사항 검토를 쓰는 것을 꼭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세 번째 시간에 제2문 강평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